한 1,000만 원까지 있으면 그냥 1,000만 원까지 넣고 내 투자 여력이 뭐 이거 없어도 나 지금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 정도 돈. 나 이거 저게 이게 다 빵원으로 돼도 이 돈이 빵원으로 돼도 나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딱 그 정도 돈만 여기다 넣으시는 걸 좀 추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0만 원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정도는 괜찮다 하면 1,000만 원을 여기다 넣으시고, 예. 얘네들이 넣으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1번에서 10번까지의 그 목록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계속 여러분들이 같이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게 시시때때로 이게 바뀌어요. 그 목록이. 그 1번에서 10번까지 그 목록들이. 그럼 그 바뀔 때마다 왜 바꿨는지 그 목록 같은 거를 계속하면서 해요. 얘네들은 정말로 날고기는 전문가들이 심사숙고를 하고 또 하고 해서 내린 결정으로 해서 이거를 갖다가 1위에서 10위 목록이 이게 바뀌어요. 굉장히 이게 신중하게. 그러면 얘네들이 신중할 땐 다 이유가 있더냐. 이제 그걸 기반으로 왜 얘네들이 바꾸는지 그 회사를 분석하고 재무 분석이나 회사 시장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왜 했는지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럼 1위에서 10위까지 보면 얘네들 중에 괜찮은 회사들이 있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 회사는 잘 알아.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은행을 거래하는데, 그 은행 내가 지금 거래하는데, 이 회사 괜찮은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여기에도 올라와 있네? 고배당 한 3위 정도에 올라와 있네? 그럼 3위에 올라와 있으면, 한번 알아보. 그럼 어떻게 냐? 네. 그 회사가 괜찮고 저평가돼 있는 것 같아, 현재. 그럼 어떻게 얘 사면 돼요.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얼마치 사야 할 거는 여러분들의 그 자산 현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었냐면, 여러분들이 이 한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할 때 이 돈은 없어도 돼. 이 돈 없어도 나 먹고 사는데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다고 해. 순 자산이 1억 정도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순 자산에 1억 중에 1,000만 원이 나가면 굉장히 큰 돈이지만 내가 한 달에 500 벌어. 그럼 한 달 내 월급은 나갈 정도는 돼. 그럼 내 한 달 월급 정도는 이렇게 한 종목에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10개 종목 중에서 괜찮네. 그럼 한 달 월급 정도는 여기다 넣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죠. 일단 넣어보세요. 여기서 뭐 손실 나도 많이 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경험을 하는 겁니다. 투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투자 훈련 과정입니다.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바이오주나 요즘, 2차 전지나 최악의 3차 전지나, 전기차 그쪽으로 하면 됐나요? 이제 그쪽으로 가면, 먼저 얘기할게요. 보통 이게 요즘 같은 때 제가 참고적으로 지금 여기다가 펀드를 하나 넣었어요. 저도 하나. 얼마 넣었냐고요? 100만원 미만입니다. 100만원이 안 돼요. 100만원 미만. 목표가 얼마, 100만원 좀 넘는 정도만 하는데, 지금, 그 펀드가 뭐냐면, 자동차 전지 배터리예요. 와, 역시 자동차가 나왔고 중고차 장사에서 자동차 펀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배터리가 지금 상투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모든 그 관련 종목들이, 상업들이. 굉장히 버블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왜 왜 펀드에다 왜 넣었나요? 그러면 자동차 그 거시기 아이고 허리야. 그 자동차 거시기 그 펀드 왜 투자하셨나요? 허리 아파. 허리가 이렇게 부러질 것 같지? 아유. 왜 그러면 거기다 투자하셨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도 그렇고 이게 요즘 바이오, 메타버스, 전기차, AI 키워드죠. 이게 보통 이렇게 이런 그냥 소문에 의해서는 옛날 닷컴 버블처럼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버블이 닷컴 버블 때만큼은 아닌데 닷컴 버블만큼 지금 버블이 제가 봤을 때 낀 상태로 판단합니다. 그럼 간단해요. 분명히 여긴가에 미래의 옛날 닷컴 시대의 미래의 네이버와 카카오톡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몰라요. 2차 전지. 제 자동차가 나왔고 저거지만 중고차 장사 전 몰라요. 주식 그쪽에 대해서는. 톡 까놓고 얘기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게 자동차, 전기, 배터리 관련 모든 종목들이 이제 거품이 거치면서 이제 급락을 할 시기가 이제 머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 펀드도 추천 안 하면서 왜 버블, 네, 말씀드린 100만원 미만입니다.
100만 원 미만으로 투자함으로써 네. 거기서 100만 원 미만에서 뭐 저기 한 반토막 나봤자 뭐 저기 몇십만 원 반토막 나겠죠. 몇십만 원 반토막이 나도 한 저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지금 80만 원치인가 넣었을 거야. 아마 80만 원치 약 80만 원짜리인데 80만 원에다가 저기 펀드 저기 넣는데 여기서 어디 저거냐 그거는 말씀 못 드려요. 그 회사에 그냥 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설명해. 그냥 요즘 펀드 중에서 그냥 저기 2차 전지 관련 저기 굉장히 위험한 상품에 제가 좀 제 펀드에 가입을 했어요. 얼마? 80만 원. 반토막 이상 나면 저는 40만 원이 이제 손실을 입을 겁니다. 반토막이 나면 이 펀드 예를 들어서 그 반의 반토막이 나면 저기 거의 80만 원 중에서 반의 반토막이면 20만 원인가 원금이 20만 원이니까 80만 원 중에서 60만 원을 손실 보고 20만 원 원금이 남겠군요. 근데 왜 투자해요? 60만 원을 반의 반토막이 나면 60만 원을 잃음으로써 60만 원의 어치 이상의 그 시장 조사를 하는 비용이 그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상의 이제 경험대 저기 노하우와 정보를 이렇게 수집한 그게 그 가치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손실을 해도 그럽니다. 저는 이게 지금 저기 자동차 배터리 관련 펀드 상품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80만 원 정도.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떨어질까로 저는 전망합니다. 떨어지는데 왜 투자? 아까 말했지만 이유는 간단합니다. 떨어질 건데 떨어졌을 때 어느 순간에 이게 확 떨어졌을 때 이제 투자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저 2차 전지를 이제 저기 쳐다보지도 않을 때 이제 그때 저는 들어갈 겁니다. 그 당시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개박살이 나거나 도산하는 회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산하는 회사들은 도산해서 없어져 버리고 그 중에 앞으로 2차 전지 시세가 열렸을 때 살아남은 회사 중에 누군가가 그 주역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주역을 저는 지금부터 2차 전지 시장 산업을 이제 펀드 이 자동차 배터리 펀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제 이제 실전 금액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타이밍이 됐다 판단할 때 어떤 종목이 이제 나중에 유망한 2차 전지 이 산업에 거의 쉽게 말하면 독과점을 할 수 있는 그 미래의 독과점을 할 수 있는 회사에 그 싸게 보이는 회사에다 저는 그때 투자를 할 겁니다. 모든 회사들이 다 자빠지고 그 회사도 그 당시에 그렇게 되면 똥값이 되겠죠, 주식이. 뭐 그때 저는 이제 그 회사를 투자를 할 겁니다. 그 회사를 찾아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냐? 네, 펀드 이게 간접적으로 이게 배터리 관련 펀드를 적은 금액을 투자함으로써 같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고배당주 ETF도 막 반의 반토막 나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런 거 같았으면 여러분들에게 아까 손실이 날 이런 저거는 제가 펀드 상품 제가 아예 추천을 안 드려요. 이런 회사는 손실이 나도 급락을 해도 조금 급락해. 그리고 다시 들어와. 이런 고배당 ETF의 특징이에요. 고배당주의 이런 우량주 특징이 그래요. 급락 장세에서도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고 급등 장세에서도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정적으로 여기부터 하더래요. 부자들은 이거 하나요? 부자들은 이게 돈 많은 사람들 이거 못해요. 왜 못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배당을 많이 받잖아요. 부자들이 배당주를 투자를 못해요. 이게 뭔 말이야? 정확히 말할 때 큰 손들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은 개인 투자자예요. 큰 손들은 배당주를 투자를 못해요. 뭔 소리야? 돈 많은 사람들이 왜 배당주를 투자 안 해요? 이유는 간단해. 세금 때문에 그래요. 배당금으로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가 1년에 배당금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요. 자, 여기 고배당주 여기가 5%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지금 ETF 이게 연 배당금이 여기에 상품들이 나온 애들이 평균 고배당이 5%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 양반이 예를 들어서 한 200억 정도를 갖다가 고배당 여기다가 넣으면 1년에 배당금이 얼마나 나오냐 5%면 10억이 나와요. 20분의 1이니까. 200억을 갖다가 이런 데다가 넣으면 10억 정도가 1년에 배당금이 따박따박 와.
어느 내는, 아니,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10억을 배당금이 나오는데, 거의 반절, 여러분들 한번 진짜 알아보세요. 다 세금으로 날라가요. 아니, 법인으로 하면, 법인을 해도 다 세금으로 날라가요. 그래서 그 쓰는 방법이 다 따로 있어요. 그거지, 부자들은. 그래가지고 이게, 큰 손들은, 이게 정확히 따지자면, 배당주를 사고 싶어 하는데 못 사요. 이유는 간단해요. 조금밖에 사긴 사는데 조금밖에 못 사요. 예, 다 세금으로 뜯고 10억 정도가 1년에 배당금 나오면 세금은 얼마가 나가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10억까지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100억을 넣었다고 가정해. 그러면 5% 정도가 나왔다고. 그냥 5억이 나오잖아. 1년에 배당금이. 1년에 배당금 5억이 나오면 세금이 얼마나 떨어가는지 보세요. 못해요. 그래서 이런 고배당주 ETF나 고배당들은 오히려 여러분처럼 이렇게 피라미드나 개미분들한테 굉장히 최적화된 상품이에요. 이게 부자들은, 이게 거물급, 이게 부자들은 이런 걸 투자하고 싶어요. 고배당 이거. 근데 투자를 못 해요. 왜? 다 세금으로 날라가요, 다. 배당금 나와봤자 다 세금으로 날라가. 근데 여러분들 어떤가요? 1년에 뭐 배당금 1000만원 이상 나오는 사람 자, 손 들어보세요. 자, 1년에 배당금 1000만원 나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불로소도 배당금 1000만원 이상 나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법적으로 2천만원까지는 15점 몇 프로인가? 15.4%인가? 15.4%밖에 세금을 안 떼가요. 근데 위에 이제 뭐 4천, 5천원 하면 계속 세금이 많이 올라가요. 근데 내후년부터는 30%, 5천만원까지인가? 5천만원 올린다고 했나? 5천만원 오는 거냐? 5천만원까지 올라가면 그 배당 소득이 5.4%밖에 세금을 안 떼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반